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오케이. 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맞니? 그 다음에 15페이지는 3학간의 점화식이니까 사실 그건 수열의 내용입니다. 제가 굳이 언급할 내용은 아니라서 넘어가시고 몇 페이지로 보시냐면 17페이지로 갑니다. 자, 요거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하자. 예제 1-8번의 문제입니다. 자, 예제 1-8번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 김기훈. 오케이, 기훈이가 씩씩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면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기훈아, 씩씩한 목소리. 분면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ABC의 전 AB 위에 한 점을 P1이라고 한다. 오케이, 오른쪽 그림에서 P1 딱 찍혀있죠? 계속. P1에서 전 BC의 그런 수선의 발을 Q1, Q1에서 전 CA의 그런 수선의 발을 R1, R1에서 전 AB의 그런 수선의 발을 P2라 하고 P2에서 전체 같은 조작을 반복하여 Q2, R2, P3, Q3, R3이라고 한다. 오케이, 반복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봐. 그러면 어떤 규칙성 안에서 계속 반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으십시오 라는 얘기야. 알겠어? 반복되는 규칙성을 찾는 건 이건 극한의 내용이 아니라 수열의 내용이야. 계속. P1 APN을 Xn이라고 할 때 Xn은 N과 X1을 나타내거라. 리미트 Xn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자, 사실 이 문제의 목적은 두 번째가 목적이겠죠. 리미트 xn을 구하라는 얘기 알겠냐? 수열의 극한을 구하십시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수열의 극한을 구하려면 1단계는 수열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죠, 맞죠? 수열을 구해야 돼. 수열을 못하면 수열의 극한이 안 돼. 오케이? 또 수열의 극한이 안 되면요, 함수의 극한도 안 돼. 함수의 극한이 안 되면요, 함수 연속도 안 되고, 연속이 안 되면 미분도 안 되고, 미분이 안 되면 적분이 안 돼요. 미적분어는요, 단계가 이게 뭐라 그러지? 도미노처럼요, 뚜루룩 연결되어 있어요. 수 원투와 조금 달라요, 사실은요. 수 원투 느낌도 많이 다르고 깊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일반한 xn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얘기예요. 일반한 xn을 어떻게 구하지? 눈으로 얼핏 밑을 보니까 답지풀이는 나와 있잖아, 맞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원래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왜? 정인아, 왜 그렇게 푸는 거야? 정인 준비하고 있어? 오케이. 자, 이 문제 목적은 뭘 구하는 거라고?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거야. 극한. 극한을 수열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럼 xn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x는 어떻게 구하는데? apn의 길이가 a부터 P1까지 길이가 x1이죠? A부터 P2까지가 x2, A부터 P3까지 x 이렇게 쭉 되겠지, 맞죠? 그럼 봐봐. P1이라는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P1 찍으면 Q1 결정돼야 안 돼요? 돼? 수선의 발 떨구면 자동으로 결정되죠? Q1 결정되면 R1 결정돼야 안 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R1 결정되면 P2 결정돼야 안 돼.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Q2는요? 자동. R2도 자동. P3도 자동. 자동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규칙성이 있겠네? 규칙성이 있을 겁니다. 규칙성이 있는데, 자, 찾아보자. 이만큼의 길이가 x1이라 그랬지?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x2야. 그러면 x1과 x2는 무슨 관계가 있겠네? 그 관계를 찾아볼까? 단, 그 x1과 x2의 관계는 어떻게 찾냐면 조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삼각형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지, 맞지? 정삼각형 조건의 동그라미를 딱 쳐. 우리가 지금 조건을 분석하고 있는 거 알겠냐? 그 다음 수선의 발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 그 다음 조건에 또 뭐가 있노? 어떤 조건이 또 있나? 길이가 1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 맞지? 맞니? 네.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어, 없어? 정사각 했어. 했어. 정현이가 뭐지? 최. 현우 했어. 상상과 연결등. 웃지 마. 될 거라고. 웃지 마. 그 세 가지. 현우야, 네가 웃으면 어떡해, 이 새끼야. 네가 웃으면 뭐가 되니, 진짜. 웃지 마. 어머니 꽉 깨물어, 그냥. 꽉 깨물어. 그 세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X과 X의 관계를 구하는 거 알겠냐? 자, 구한다. 이게 X1이니까 정삼각형은 중학도에 나왔잖아. 도형은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쪼개서 분석을 하는 거야. 길이 관점에서 하나 쪼개고 각도 측면에서 하나 쪼개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래? 1. 각도는 60, 60이지. 그걸 이용하는 거 알겠냐? 60과 수선해봐. 이 길이 얼마냐? 1 빼기 X1이죠? 이게 60도야. 그럼 이 길이가 얼마니? 2분의 1 곱하면 2분의 1 빼기 X1이죠? 또 수선의 발을 떨고 있잖아. 그러면 90도, 60도, 30도잖아. 이것도 90도, 60도, 30도야.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냐? 1 빼기 2분의 1 빼기 X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X1 맞지? 나오겠는데 이 길이 얼마냐? 4분의 1 더하기 X1 그럼 이 길이도 구하고 이 길이 구하면 그 2분의 1 하면 X가 나오겠네. 그치? 그럼 이 길이 얼마냐? 1 빼기에 이거니까 4분의 3 빼기 X1이야. 어머, 구했다. 그러니까 이 값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저놈이야. 그래서 X2는 8분의 3 빼기 X1이야. 알겠냐? 됐나? 그럼 봐봐. X1 하면 X2 나와 안 나와? 나오지? X2를 하면 X3가 나와 안 나와? 나와. X3는요? 3는 8분의 3 빼기 X2야. 또 X3가 또 나왔어. 그럼 X4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럼 점점점 점화식을 추론할 수 있어. 점화식을 뭐 할 수 있다고? 추론적 사고야. 이게 수열의 제일 중요한 사고야. 그냥 추론적 사고라고. 추론적 사고. 그래서 일반적인 점화식은 어떻게 나온다? xn 플러스 1은 8분의 3 빼기 xn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제일 중요한 사고는 뭐라고? 점점점이 제일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추론. 알겠냐? 점화식 추론이 제일 중요해. 알겠어? 그러니까 어차피 규칙성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다이렉트 내가 팍 이렇게 설명했냐 안 했냐? 확 안 했어. 이거 확 하는 애들이요.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요. 이래요. 확 일반화시키면.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해? X1과 X2의 관계를 통해서 일반항을 추론하는 거 알겠냐? 근데 만약에 주관식 답지 서술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추론한 결과를 쓰면 돼. 그게 답지야. 알겠냐?
사고는 그렇게 바로 사고하는 게 아니야. 수열적 사고는 알겠냐? 그걸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마식 했다. 저거나 빨간펜 딱 저거나. 자, 형광펜 딱 들어봐. 어떻게 하냐면 잘 봐. 거기 저마식 모으면 답안에 저만 찾았냐? xn 플러스 1은 8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이거 찾았냐? 이거 색칠 딱 해봐. 옆에다 적어놔. 빨간 펜으로. 저마식 추론 이라고 적어놔. 저마식 추론 이라고 적어놔. 알겠냐? 됐지? 그러면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극한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야 이거 이항간의 저마식에서 일반항 구할 수 있나? 네. 당연히 당연하지. 씨. 껌이지 뭐야. x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8분의 1 곱하기 xn 더하기 8분의 3이야. 그렇죠? 이 양간을 저만씩 풀 수 있습니까? 이거 수열 내용 이게 나지만 그냥 싹 가려. 무슨 수열이야? 없다고.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인데? 마이너스 8분의 1. 이거 붙여도 등비 수열이야. 알겠네? 이거 없으면 수열 xn은 공비가 마이너스 8분의 1은 등비 수열이고, 이거 붙이면 xn이 아니라 xn 더하기 어떤 상수의 꼴이란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는 거 알겠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붙냐 안 붙냐 암기하면 안 돼. 알겠냐? 없어도 상수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등비수의 성질은 유지가 된다라는 거야. 효과 개념 암기하지 마. 묻지 따지 말고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노 알겠어? 오케이. 근데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건 제가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2에서 하십시오. 그래서 점점점 해서 일반항을 구했더니만 일반항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x1 빼기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의 n-1승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취하는 거야. 바로 리미트 취하면 이거 어디로 갈까 이거?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간다? 0은 날라가죠. 그 값 얼마야? 3분의 1. 이렇게 구하는 게 정도인데 방법 2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더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별에는 어디 공간에다가 좀 위에다가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다음의 값을 계산하려고 했거든. 다음의 값을 계산하면 저봐 xn이요 수렴한다는 게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려 있으면 자 봐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십니다. 가까이 가시면 xn이 알파라고 수렴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가실 때 x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이게 얼마일까? 왜? 무한대에다 1을 더하건 무한대에다가 1을 빼건 상관없잖아. 저기 동해 바닷가에 바가지에 물 파서 슉 하나 버리든 아니면 바닷가에서 물 한 바가지 떠내거든 별로 영향은 없어. 알겠어? 똑같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수렴하면은 전체 수렴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치워버리십시오. 바로 리미트를 치워버리시면 리미트 xn 플러스 1은 리미트 n이 무한대 그리고 8분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취했다는 얘기야. 그럼 좌변의 극한은 얼마나? 이게 알파가 되는 것이고 우변은요. 잘 봐라. 원래 계산할 때 어떻게 8분의 바꿔 나갈 수 있죠? 그리고 리미트는 아까 분배될 수 있죠? 극한을 하는 기본 성질. 여기 가면 자 얼마 8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이거 알파 구해봐. 이거 얼마인가? 얼마냐? 이거 알파가 얼마 나오지? 저랑 똑같냐? 똑같아. 이렇게 풀어. 선생님 그러면 이 방법은요 저마식을 구해버리면 저마식을 구했을 때 일반항을 구하지 않고도 그냥 바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의미야. 알겠어? 저마식만 알고 있으면 일반항을 굳이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극한을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느냐? 오케이. 이거 하나 정도
수열에서 추론적 사고와 그 다음 수열의 극한값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는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연습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에서요. 자, 숙제는 말이죠. 제가 쭉 해놨고 기본 문제 전부 다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수능 기출문제를 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요? 연습 문제 보면요. 이게 정석이 개정되고 나서요. 연습 문제 기출문제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 말씀드릴게요. 1-8번 기출문제입니다. 연필로 살짝 표시 한번 해놔. 1-8번 1-11번 기출입니다. 교육청 기출, 모의고사 기출 이런 거 아니야. 알겠냐? 수능 기출이야. 그 다음 13번도 기출입니다. 13번 14번 기출이야. 15번 기출이야. 몇 문항 얘기면 되게 많지? 되게 많지, 내 생각보다. 까불지 마, 이것들아. 정석의 연습 문제, 기출문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뭐 정석 구닥다리라고 어쩌다 그러지 마, 알겠냐? 옛날에는 이런 게 잘 안 들었는데 개정됐을 땐 기출문제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또 하나 더. 정석 어렵다 하지만 기출문제 알겠냐? 나중에 한 2학년 때는 다 그런 거 해야 돼. 2학년 때 미적분 원 확통 기백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기출문제 되게 많이 참조합니다. 1학년 때는 기출이 있냐 없냐? 없어. 알겠냐? 1학년 수1, 수2에서 집합 명제 함수까지는 기출이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 거 기출 안 봤거든. 나 미적분부터 기출문제가 본격적으로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공부하신다라고 한다면 정석의 연습 문제까지 나중에 하긴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 근데 단 첫 술에 다 한꺼번에 베어 물면요 턱 빠집니다, 여러분. 턱 빠지고요. 미적분어는요 개념 확실하게 두고요. 기출 조금 찔끔찔끔 하다가 겨울방학 때 있잖아. 겨울방학 때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미적분어는요 완벽하게 하십시오. 개념, 심화, 문제풀이까지 완벽. 알겠어? 미적분투는 어떻게 얘기할까? 미적분투는 개념까지. 알겠니? 그렇게 하라고 내가 얘기하겠지. 다 연계시켜서 이어진다, 공부가. 자, 그러면 뭘 한번 해볼까? (14번하고) (15번을) 한번 해볼까? 기본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14번하고 15번을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14번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정수야. 왠지 되게 반갑다. 정수야. 정수야, 14번 한번 읽어봐. Y는 Pn 뜬 다음에 먼저 본다. 점 P형, Pn의 좌표를 가까이 0,0, 1,2. 직선 Pn, Pn 플러스 1과 직선 Pn 플러스 1, Pn 플러스 2는 점 Pn 플러스 1에서 크게 들어갑니다. L는 성분 Pn, Pn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리미트 N이 그런 때 N분의 L의 값을 구하라. 오케이. 선생님, 이런 문제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알겠냐?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단지 이 문제를 갖고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알겠냐? 이 문제가 목적이야,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지 말겠어? 이 문제를 예를 들어 방법을 설명하는 것 뿐이야. 오케이. 니네들은 그런 원리와 방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 문제를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P0가 여기 있고 자, 볼까? 자, 문제에서요. PN이라는 점은요, 곡선 y x 제곱이 있는 점이죠. 맞죠? 여기 P0, P1, 어딘가에 P2, P3, P4 이렇게 쭉 있겠지? PN은 위에 있는 거야. 곡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P0하고 P1은 주어졌어요. 좌표가요. 그런데 규칙성이 나와 있다. 나라는 규칙성이 나와 있습니다. 나 샬라는 수직으로 만난다. 수직의 동그라미를 딱 쳐봐. 그러면 자 보자. 이게 P0고 P1이면 P2는 어디에 있냐? 어떻게 그려야만 되는 거지? 이것과 수직이 되도록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리죠. 그럼 이 점이 바로 P2가 될 거야. 여기가 직각이 되시고요. 맞나? 그 다음 P3는요. 이것과 수직이어야 되니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 점이 바로 P3가 될 겁니다. 여기가 직각이 되시고요. 그 다음 P4, 5, 6, 7 이 쭉 가겠죠. 됐나? 근데 이때 자 문제에서 요놈 LN의 정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N에다가 뭐 넣을까? 0 넣을까? L, 제로는 P0와 P1이야. 요것의 길이가 얼마냐? 루트 2가 되시겠죠. 그리고 L1은 선분 P1, P2가 되겠지. 얼마가 되겠지. 그 다음 L2도 얼마가 되시겠지. 여기까지가 뭐냐면 문제를 파악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가 독해를 한 겁니다. 수학자 문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의미를 파악한 거죠. 오케이. 그 다음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 그랬거든. 잘 봐. 목차가 이거야. 수열의 극한이잖아. 그러면 수열의 극한이면 수열을 먼저 보냐 아니면 극한을 먼저 보냐? 수열의 극한이니까 그치? 수열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떤 수열이냐면 n분의 ln이라는 수열이야. 맞지? 그러면 이 분모는요, 이 분모는 n하고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맞지? 그러면 잘 봐. 1차식이니까 분자가 ln이라는 이 수열이 1차수가 1차보다 크면 극한값은 발산. 똑같이 1차면요. 수렴. 1차보다 더 작으면 0. 문제 뭘 구하래? 수렴값 구하라는 얘기지 맞죠? 다음에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뭐냐? 전제 조건이 먼저 수렴값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간식이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뭔데 나올 거 알겠니?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객관식이긴 한데 주관식 싹 바꾼 거야. 전제가 뭐냐면 수렴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렴값이라는 걸 수렴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으니까 구하라는 얘기지 발산했었으면요. 수렴값 구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나? 오케이. 수렴이 전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ln이 n에 관한 몇 차씩이라는 걸 추론할 수 있니? 1차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 여기까지 1단계. 자, 1단계. 수열의 극한이면 항상 제일 먼저 뭐부터 바라보라고? 수열을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알겠어? 뭐부터 먼저 해석하라고? 수열을 먼저 해석하는 거 알겠냐? 기본적으로. 한 번 더. 왼쪽에 1-8번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8번 보세요. 리미트 n분의 an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지, 맞지? 1-8번에서요. 맞니? n분의 an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n이 n에 관한 몇 차식이겠냐? 1차식이야. 됐어? 1차식이라는 얘기야. 됐냐? 여기 봐. 그러면 n이 여기서 n에 관한 1차식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열이야? 1차식이면 무슨 수열이야? 오케이, 야, 잡아. 수열은 일종의 뭐다? 함수다. 오케이. 근데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 an은 a1 플러스 n-1d잖아. 맞죠? 등차 수열이면 n에 관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야. 그러니까 fx가 a1 플러스 x-1 곱하기 d가 되는 거야. 알겠냐? 이때 그 1차식의 기울기가 뭐야? 공차가 되는 거야. 알겠냐? 수열의 일종의 뭐다? 함수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의 1차식이니까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는 얘기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에서 뭐만 구하면 돼? 최고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돼.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곧 공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차를 구하면 그게 답이더라라는 얘기야. 이렇게 분석적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냐? 무턱대고 막 하는 거 아니다. 알겠어? 그러면 자, 뭘 구한다고? 공차만 구하시면 됩니다. 공차 구할 수 있겠나? 자, 시간 드릴게요. 자, 2점의 좌표, 2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요. 그럼 2점의 좌표 구할 수 있다?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요것의 기울기 얼마야? 1이죠. 1.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이것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P1이라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구하고 그 직선과 요놈과의 교점이 P2야. 그럼 요 L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바로 공차가 바로 나와. 한 번 조금 더 의심되면요, P3도 구해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공차가 나와. 그럼 답이 나와 안 나와? 나와. 시간 드리겠습니다. 60초.
그러면 L1의 값이 이게 얼마가 나옵니까? 얼마? 3 루트 2가 나오나요? 오케이. 혹시 이것도 구한 친구 있나요? 5 루트 2. 그럼 뭐 바로 이제 확인사도 되겠네. 바로 나오겠네. 얼마 더한 거야? 공차를 했어. 2 루트 2 더한 거네. 개발이 2 루트 2 더한 거네 보니까. 지금 LN은 어떻게 돼? LN은 이렇게 추론할 수 있죠. LN은 2 루트 2 n 더하기 어떤 상수. 이건 관심 없다. 답은요 2 루트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 원리를 가보자. 수열의 극한 문제는 항상 수열을 먼저 해석하시라 란 말씀. 오케이. 난이도 조금 더 올라갑니다. 자,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연아. 최세연? 세연이가 한번 도전 문제 한번 가볼까요? 세연 도전. 오케이? 자, 25번의 문제는요. 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15번을 맞힌 학생들은요. 제주도 왕복 항공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최세연, 도전하시겠습니까? 도전하시겠습니까? 야, 씨발, 도전하면 수업이 안 되잖아. 그냥 한다 그래. 어? 도전 받아드리겠습니다. 세연아, 한번 읽어보자. 세연 읽으면 이제 얼굴 표정이 이제 약간 이제 창백해집니다. 세연아, 읽어보자. 좌표 평면에서 x 절대값 x, 절대값 y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있고 x 절대값 x, 절대값 y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인 영역을 R이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 영역은 수1에서 배우는 부등식의 영역이 되는 거야. 맥시멈 거기는 부등식으로 되어 있잖아, 맞지? 부등식 영역 내용이야. 그 다음 아래 내부에서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각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고 내부가 겹치지 않게 그릴 때 가능한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잠깐만. 이 두 번째 문장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각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고 내부가 겹치지 않게 그릴 때, 그 다음 색칠해놔. 색칠. 가능한 정사각형의 최대 개수의 색칠 딱 해봐. 그게 바로 AN의 정의야. 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가 잘 와닿지가 않아요. 한국말로 쓰여 있는데요. 그치? 오케이. 일반항으로 돼 있어서 그래, 알겠네. n에다가 2 넣고 3 넣고 하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일반화시켜서 추론할 수 있어, AN을. 알겠냐? 그 다음. 이때 리미트 a의 en-a-en-1분의 a의 en 플러스 1 마이너스 a의 en의 값을 구하여 한 xa, b는 a, b 중 적지 않은 것은. 오케이. 졸라 어렵네. 졸라 어렵다는 얘기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이거? 하나씩 해볼게. 한 문장씩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 부등식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겠냐 얘들아? 부등식의 영역을요? 그 영역부터 한번 우리가 도시화 시켜보자. 오케이, 이거 봐라. 야, 맥시멈 뭐래? 둘 중에서 크거나 같은 놈을 택하라는 얘기지, 맞지? 둘 중에 크거나 같은 놈을 택하면 그게 절대값 x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좌변이 절대값 y가 될 수도 있지, 맞지? 근데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 알아? 몰라? 그럼 나누면 될 거 아니야, 경우수로. 그 다음 요 수학적 기호를 제가 해석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해석하겠습니다. 절대값. 여기도 절대값이 있고 여기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봐봐, 플러스 x를 넣고 마이너스 x를 넣고 어때? 똑같네? 플러스 y를 넣고 마이너스 y를 넣고 똑같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이렇게 도시와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하시면
어떤 대칭성이 있어? x축, y축이 다 대칭이지. 따라서 고루 x가 양수일 때와 y가 양수일 때의 제1사분면만을 구해서 그것을 x축, y축에 대칭시켜 버리면 돼. 맞니? 자, 수학적 기호 두 개를 해석을 했어. 뭐? 절대값과 맥시멈. 이렇게 해석하는 습관을 길들여놔야 돼. 문제를 분석하는 습관, 알겠냐? 근데 문제 분석은 단지 문제만 되는 게 아니야. 개념 공부할 때에도 항상 텍스트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습관이 있어줘야지만 문제도 똑같이 그렇게 분석한단 말이야. 알겠어? 난 그 첫 시간에 그 얘기를 꼭 했다. 공부 방법이야. 집에 가서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엄마가 이제 중학교 때 어렸을 때는 그냥 가라고 해서 갔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 알겠냐? 미적분부터는요, 적극적으로 한 학생과 수동적으로 한 학생은요, 확연한 차이를 많이 벌립니다. 아시겠어? 반드시 공부는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공부는 어떻게 해야 정도가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 알겠냐? 오케이. 그래서 내가 정석을 택했어, 사실은. 그때. 2단계 갑니다. 자, 요거 해석해보자. x가 이렇게 될 때는 둘 중에 x를 택하면 되죠? 그 다음 y가 더 크면 둘 중에 y를 택하면 되죠? 그 다음 이렇게 된다는 얘기. 됐니? 오케이.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 y축 그리고 제가 1사분면에서만 그릴 겁니다. y를 x를 그리시고요. 자, 이 직선의 이건 아래쪽 영역이죠, 맞죠? 이 직선의 아래쪽에 1사분면이면 여기입니다. 이때 x가 1보다 작답니다. x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어디를 말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직선의 위쪽 영역을 말하죠. 근데 y는 1보다 작단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래? 접고 접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접어주시면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의 내부가 나온다는 얘기죠. 됐냐? 됐어. 제가 하나 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두 번째 있잖아요. 두 번째 부등식 맥시멈 절대값 x, 절대값 y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는요. 그거 그림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볼래? 제가 시간 드릴게요. 그거는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구하면 어떻게 되노? 오케이. 딱 여기 있는 요 부분이고, 이 작은 정사각형이 어디야? 밖이야. 그러면
자,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 R이라는 영역은 여기 테두리지, 맞지? 여기 테두리를 말하는 겁니다. R의 영역이. 여기까지 1단계야, 부등식.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R의 내부에 한 변의 길이가 n이야. n분의 1이야. 힘 생각해봐. n이 점점점 커지면 n분의 1은 어떻게 돼? 점점 작아지는 거죠.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정사각형을 각 변이 좌표축에 평행하고 내부가 겹치지 않게 그린데, 그때 가능한 정사각형의 무슨 개수? 최대 개수. 최대 동그라미 딱 쳐봐. 힘 생각해봐라. 봐봐요. 여기다가 저기 우리 화장실 밑바닥 타일을 붙이듯이 붙인다고 생각하면 알겠냐? 여기에다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짜리? n분의 1짜리 타일을 계속 붙여 나가는 거 알겠냐? 겹치지 않게끔. 그 다음 평행하게끔, 알겠냐? 이렇게 붙여 나간다는 얘기야. 쭉 붙여 나갔을 때 최대 몇 개 붙일 수가 있는지 이 영역 안에 그 최대 개수를 뭐라고 한다? A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니? 이해됐어? 오케이, 보자. 그러면 잘 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길이를 쭉 재보시면요, 영역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냐?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맞죠? 여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건 1이고 여기서까지가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것도 2분의 1이 되는 거야, 맞지? 이렇게 되죠, 맞죠? 여기도 2분의 1, 여기도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나? 그런데 An의 값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때 수열의 극한이잖아, 맞지? 자, 수열의 극한입니다. 뭐부터 해석하라고? 오케이, 수열의 극한을 해석. 수열을 먼저 해석하는 거야. 리미트를 먼저 해석하는 거 아니야. 자, 이거 딱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것을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는 명령이 들어가 있어. 어떻게 구하냐면, 자, A2n과 A2n 플러스 1이야. 2n 마이너스 2n. 그러니까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가 나뉘어져 있죠, 맞죠? 무슨 말이야? An을 바로 구하지 않고 어떻게 구하라는 얘기냐면 2n 번째와 2n 플러스 1번째 홀수와 짝수로 구분시켜서 구하라 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래. 알겠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느낌이 와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묻지도 따지도 않으면 안 돼. 알겠니? 논리적이어야 돼. 분석적이어야 돼. 제가 설명드리는 건 단지 이 문제를 설명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분석을 할 때, 개념을 공부할 때 어떻게 분석적으로 공부하는 것인지 그 예를 단지 요걸로 들고 있을 뿐이야. 알겠어? 내 취지가 뭔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흉내를 자꾸만 내고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n을 구할 때 A2n과 A2n 플러스 홀수 짝수 구분해서 한번 내보자. 알겠냐? 오케이. A2n, A의 2n 부터 한번 가보자. A2n의 정의가 뭐야? 현우야. A2n의 정의가 뭐야? 다시 하자. AN의 정의부터 하자. AN의 정의가 뭐야? 열심히 책에 나와 있잖아. 뭘 몰라, 이 새끼야.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읊어봐.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이 정사각형이면 가능한 그릴 때 가능한 정사각형이 되겠어. 그렇지. An의 정의 그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잘 봐. A2n의 정의는 뭐겠어요? 한 변의 길이 얼마? 2n 플러스 1. 오케이? 이해됐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n 플러스 1짜리의 타일을 두두두두두두두두 붙여나간다는 얘기야. 그때 그 최대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냐? 오케이. 자, 가보자. 연습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이라면 잘 보자. 자, 몇 개를 붙이면 이게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냐? 몇 개. n개 붙이면 딱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n개를 딱 붙이면 끝에 머리가 위 경계가 딱 아다리가 맞아. 맞나? 아다리가 맞아. 알겠어? 그래서 짧게 된다는 얘기야. 봐봐. 그럼 여기 여기서 이만큼 2분의 1 채웠죠?
두두두두 이거 1이야. 봐봐. 2n분의 1이 있고 몇 개를 채우면 길이 1이 되냐? 2n개야. 어우 잘하네. 한 번 더. 2n분의 1이 있는데 몇 개를 채우면 길이가 아예 그냥 통으로 그냥 2가 되냐? 4n개. 어우 잘한다. 그러면 자 A2n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현우야? 2n의 정의가 뭐라고? A2n의 정의? 오케이. 한 변의 길이가 2n분의 1인 타일을 이 영역 아래 채울 수 있는 개수야. 개수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하면 돼. 아들이 딱 맞단 말이야. 짝쓸 때는요. 그냥 2n분의 1이면 이만큼의 타일의 개수 몇 개냐? 4n개죠. 가로, 세로 다 4n개야. 그래서 파란색 있죠? 이거 채우니까 몇 개 채운다 그랬냐? 2n개를 채우자, 맞죠? 가로, 세로 2n개란 말이야. 그거 싹 빼면은 여기는 영역의 개수가 쭉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기 때문에 A2n은요, 자, 갑니다. 4n의 전체 제곱에서 2n의 전체 제곱을 빼버리면 돼. 이해됐나? 몇 개냐, 그러면? 4다 16 빼기 4니까 12 곱하기 n 제곱이야. 짝수 나왔죠? 짝수 나왔습니다. 홀수부터 한번 해볼까? 홀수. 자, 홀수 번째 갑니다. A에 2n 플러스 1의 정의가 뭐니? 현우야? 2n 플러스 1 1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 2n 플러스 1분의 1인 정사각형을 영역 아래 채울 때 채울 수 있는 최대 개수를 말하는 거죠. 맞죠? 갑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이야. 이거 도대체 몇 개를 채우면 길이가 2분의 1이 되는 거냐? 자, 요 아주 찔끔. 요게 한 개가 2n분의 1이야. 그러면 여기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맞지? 몇 개를 채워야 되는 거냐? (2분의) 2n 플러스 1이면 n 더하기 2분의 1이지. 이게 무슨 말이야? n개 채우고 그 다음 반개 채운다는 얘기죠. n개 채우고 반개 채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쭉 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왜 다 채우고 한 개가 어떻게 돼? 딱 경계선 위에 딱 위에 있다는 얘기죠. 한 개 채우고 2분의 1개가 딱 위에 있다는 얘기야. 그냐 안 그냐? 그렇다는 얘기야. 오, 홀수가 약간 특이하네. 그 다음 2n 플러스 1개 1이 길이에서 몇 개를 채우면 길이가 1이 되냐? 2n 플러스 1개가 돼요. 그 다음 2n 플러스 1이면 몇 개를 채우면 길이가 2가 됩니까? 4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야. 지금 봐봐. 이거랑 아까랑 조금 차이가, 상이 조금 달라. 한 변의 길이가 2n 플러스 1이면 이만큼 채우면 개수가 4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지, 맞지? 가로, 세로 다 4n 플러스 2개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채울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채울 때 좀 특이하다. 아까 경계가 말이죠. 이게 경계가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경계 위에 딱 온단 말이야. 그치? 경계 위에 와. 그럼 써보자. A의 2n 플러스 1을 셀 때는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세야 돼, 말아야 돼, 빼야 돼, 아니 넣어야 돼? 빼야 돼요. 세면 돼, 안 돼? 안 되죠. 경계 아래를 벗어나잖아, 맞지? 문제는 경계 아래 내부라 했단 말이야. 이거 세면 안 돼. 이거 세면 안 돼. 이거 세면 안 돼. 세면 안 되죠. 세면 안 됩니다. 세면 안 돼. 그럼 잘 봐.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개가 되냐면 n개가 되는 거죠, 맞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부터 요까지가 n개가 돼.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노란색까지 이게 몇 개가 되는 거냐? 여기서 2n개를 빼내면 2n
플러스 2개가 되는 거지, 맞죠? 맞냐? 그럼 따라서 해봐. 우리가 계산하실 때 A의 2n 플러스 2를 계산하시려면 전체 타일의 개수에서 빼내는데 어디를 빼내냐면 이만큼을 빼내야 돼. 노란색. 이거 이해가 되니? 이렇게 돼. 약간 더 확장돼서 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4n 플러스 2의 제곱이죠. 이거 빼기에 자 노란색을 보자. 2n 플러스 2개, 2n 플러스 2개니까 여기는 2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A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맞지? 네. 한번 해볼까? 자, 제곱의 개수 보자. 4, 4, 16 빼기 2는 4니까 12 n 제곱이죠. 그 다음 n의 일승항의 개수가 얼마냐? 2는 4 4, 4, 16 빼기에 2는 4, 4, 8이니까 얼마냐? 8n이죠. 상상은 없죠. 그 다음 A의 2n-1은요 요 위에서 n 자리에다 얼마 넣은 거야? n-1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n-1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다 됐네. 그래서 저 식에서 자 분자를 계산하시고 그 다음 분모를 계산하신다면은 분명히 n에 관한 다항식분의 다항식이 나오겠죠, 맞죠? 그때 뭐만 구하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만 구하면 그게 답이야. 구해봐. 시간 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그러면 정답이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니? 오케이. 잘했네. 문제 어렵지? 졸라 어렵네. 한 문제씩은 해야지. 한 문제씩은 딱 하나씩 하자. 몇 시간만 하나씩은 어려운 거 할 거야. 근데 봐봐요. 딱 보고 나서 팔짱을 딱 끼고 이제 사색에 빠져보는 거야. 원리가 뭐야 도대체 이거? 이런 문제 연습하고 실력을 쌓으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원리가 뭐야 도대체? 그러면 너! 원리가 뭐예요? 첫 번째 봐봐. 이 문제는 있잖아. A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나와 있는데 그 AN이 있잖아. 무슨 말인지 처음 잘 와닿아 안 와닿아? 와닿지 않아요. 수학적 언어를 독해하고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 알겠냐? 나는 높은 문제는 항상 그래.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평상시 개념 공부할 때 문제풀이 할 때도 항상 분석하는 습관부터 풀어야 돼. 알겠냐? 분석하는 습관부터 들어야 돼. 적어도 개념 공부할 때는요 항상 텍스트를 분석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제적 개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학원 자체 교재로 공부한다거나 그런 건 좀 약간 지양을 하십시오. 개념 공부는 반드시 텍스트가 있어야 돼. 제일 좋은 텍스트는요 교과서에. 알겠냐? 그 다음부터 문제 풀이할 때는요 상관없어. 알겠냐? 반드시 이거는 거치셔야 돼. 개념 공부할 때. 그리고 그 습관이 문제에도 그대로 분석적으로 가셔야 돼. 알겠어? 그게 기본 자세 1.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수리 극한 문제입니다. 수리 극한인데 극한에 들어가기 앞서 수열 구하는 게 어려워.
구할 때 항상 뭐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 수열부터 먼저 해석을 한다. 뭘 구하라는 건지 이 문제의 명령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알겠어? 나와 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의미를 뽑아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AEN과 AEN 플러스 1을 계산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극한을 계산을 해. 야, 선생님, 극한이라는 게 계란 노른자로 치자면요, 노른자는 커녕 흰자도 안 되겠네요. 그치? 극한은요 핵심적인 극한이 아니야. 알겠냐? 핵심적인 극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딱 연습 문제까지 1장을 마무리 짓고 잠깐만 쉬었다가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